작가 리거는 새벽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나는 잘 정돈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다.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하고 싶다. 각골 문자를 한 자씩 배우고 식물 하나씩 익히고 새 책 한 권을 읽고 메모를 한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마치 새잎이 하나 돋아난 듯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우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키워나가는 느낌을 좋아한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무거워졌는지 또 무엇이 자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코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맑은 지혜와 분명한 생각이 있고 자신이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생각을 단순화할 수 있다. 게다가 생활이 항상 규칙적이고 그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허둥거리는 일이 없다. 항상 고민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은 고민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주된 원인일 때가 많다. 그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가도 금세 새로운 고민에 빠지곤 한다. 만성적인 고민 증후군을 알아서 심지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정말로 고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민 상태를 일으키는 핵심적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나친 욕심이고 둘째는 지나친 생각이다. 정말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아무리 애써도 100%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어 보일 때, 그때는 차분히 순리를 따르는 편이 현명하다. 순리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자. 이때 배의 노젓기를 잠시 멈추고 물길을 바라보면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있다. 물살에 저항하지 않고 그 물길을 따라 노를 젓는다면 전혀 힘들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물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하면 어느 사이엔가 스스로 많은 에너지를 비축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럼 물살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 계속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순리에 따르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우리 삶은 더없이 단순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규칙적이게 만들고 싶다면 또는 심신과 삶 모두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잠시 내려놓기를 실천해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해야만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해야만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허둥대고 끝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고 느긋하게 쉬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더구나 며칠 쉬고 나서 그보다 몇 배나 긴 시간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야 한다면 이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일상 속에서 잠깐씩 짬을 내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방식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밖에서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만약 퇴근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온전히 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서 느긋이 눈을 감거나 호흡을 가다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럼 1시간 뒤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1시간을 투자해서 그 뒤에 몇 시간 동안 몰입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아닐까. 지나친 고민은 일종의 자기 학대다. 그건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고 착취하는 행위다. 스스로에게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삶을 선물하자. 잠을 푹 자자. 매일 최소한 1시간씩 짬을 내어 온전히 쉬는 연습을 계속하자.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꽉 감아놓은 태엽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자. 그런다고 지구가 갑자기 멈춰 서지도 않고 당신이 해놓은 일들이 망가질 우려도 없다.
조그만 여유를 가지면 고민거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래야만 당신의 삶도 예전보다 빛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 미만으로 최초 0.25초에서 4초 사이에 상대방에게 전달된 인상이 가장 강렬하다고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4초 안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75%가 끝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첫인상은 한번 입력되면 상대 머릿속에서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굳이 심리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첫 만남에서 보이는 자세, 액세서리, 표정, 눈동자, 언어 습관 등의 인상은 비록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인상은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최초의 통로로 향후 인간관계와 교류 방향은 오로지 첫인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말이다.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그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기회도 달라진다. 내 이미지는 상대방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천박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옷차림, 헤어스타일, 제스처, 목소리, 말투 등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나는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전달했고 그 인상은 인정사정 없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할리우드의 홍보 전문가 하워드 브래그먼은 이렇게 말했다. 옷차림에 관해서는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그들처럼 단정한 외모와 절제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명심하라. 당신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곳이 전부 공공장소라는 사실을.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말투나 태도만이 아니라 옷차림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차피 이것이 인생이라면 삶의 규칙에서 어긋나거나 규칙을 무시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머피의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 택배가 온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버스가 지나간다. 직장에서나 인생에서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맥이 빠져있고 흐트러진 모습을 한 날 찾아온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행동으로 옮긴다. 단순한 삶을 목표로 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일들에 눈길을 주지 않고 힘껏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고수의 남다른 점이다. 베이징에 처음 왔을 때 나만의 서재를 갖는 게 제일 큰 꿈이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통유리 창문, 한쪽 벽면을 꽉 채우는 책장. 그런 서재에서 글을 읽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책을 읽고 원하는 글을 쓰는 일은 죽는 날까지 내가 고집하고 싶은 일상이었다. 돌이켜보면 이 꿈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다. 이것은 베이징에 처음 내가 왔을 때 가졌던 꿈과 생각이 너무 소박하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응당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이 내 삶을 꽉 채워야 할 텐데 요즘 들어 새로운 욕망이 꿈틀대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 매일같이 분주하고 번잡한 일상에 휘둘려 지내면서 결핍감에 따른 고통도 시달리는 삶을 산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뒤죽박죽인 삶에 정면으로 노라고 외쳐야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더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생각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뒤죽박죽인 삶에 치여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제 더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내 삶에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외면하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더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어차피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니 불편한 마음고생은 하지 말자. 이루어질 가능성 없는 기대감은 아예 품지 말자. 더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제는 눈앞의 이익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자고 외쳤다. 그렇게 1년 넘게 단샤리에 충실한 삶을 실천한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남겼다. 그 결과 그들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릴 일이 없으니 사람들 사이에 나에 대한 평가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결국 단순한 삶이란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세계의 단순화와 연결된다. 심플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실천하면 삶 자체가 평온하고 여유로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모습이고 내가 이 책에서 추구하려는 단순한 삶의 진정한 의미다.